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고요. 코드 번호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3일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영상이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증시도 그렇고 조금 힘이 좀 없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좀 그렇고 예, 이뭐 개별주들은 상관이 없긴 한데 개별 호재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칩셋 미디어도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자산, 뭐 설계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서나 아니면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같은 반도체의 어, 내장, 반도체 내에 들어가는 내장재, 다양한 기능을 이제 얘기하는데, 현재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IP, 영상을 녹화해서 재생하는 기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나 자동차,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영상 가전, 이렇게 적용 분야가 광범위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렇게도 엮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약간은 그렇게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아실 텐데, 사실 재미는 크게 보지 못하는 종목이죠,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일단 고객사는 주로 펜미스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작년 3분기, 4분기 정도에 어, 그 동종 업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또 인수를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나름 반도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ARM이라는 기업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M&A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 플로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퀄컴이 놓친 그 회사, 삼성도 70조 인수카드. 삼성이 만약에 70조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역사상 상당히 또 최대 규모로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RM을 47조 원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NXP라는 회사를 70조 원, 그 이상의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죠. 네.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면 퀄컴이 3년 전에 품었을 회사다. 그 NXP라는 회사. 삼성전자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월건의 JP 모건이 다시 부르짖힌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 인수설에 대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언급이다. 사실 근데 이게 뭔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건데, 진짜 이게 팩트라고 하면은 실제 분위기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뭔가 수급이 다르겠죠. 사실 그때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막 무리해서 저점을 잡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공격적으로 저 역시도 혼자서 매매를 할 때 좀 쓰려고 지금 좀 모아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을 좀 모아놓고 있다라고만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월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JP 모건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NXP와 함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퀄컴도 옛날에 탐을 냈었고요.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탐을 많이 냈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3, 4년 동안 수차례 삼성전자 M&A 후보로 올랐던 NXP인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주말에 봤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바이든 이런 쪽에서 이제 아마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방송하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여력은 충분해요. 사실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게 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그 반도체 이게 만약에 M&A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정치 이게 외교적인 부분들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NXP를 인수한다면은 차량용 AP와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하만과 시너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분야로 꼽히고 있고, 상당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을 또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가장 인수를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수하면 BMW나 포드 등 NXP의 기존 고객사를 상대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사업 특성상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 지금 당장은 크게는 돈을 못 번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차차 커질 수 있다. 차차 이러한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삼성 일가 분할 상속 마무리 이재용 경영권 강화, 그래서 삼성전자 한미 정상회담 맞춰 투자 계획 공개할 듯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삼성 일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고 이재용 체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진행될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죠. 이게 좀 가시화되려면은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면 이슈가 조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강간무소식이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는 사이5 삼성전자 AI 가속기 공정 성공 협력사 부각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사이5의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검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5는 삼성 파운드리와 AI 시스템 온칩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칩셋 미전 사이5가 구축한 개방형 아키텍처 영화분에 참여를 했다. 네. 사이5의 디자인 파트너로 IP를 또 제공한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NXP에 납품을 하고 NXP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5에 납품을 하고 사이5가 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주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지지 라인에 있어서는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는 흐름이죠. 예. 그리고 현재 주봉상 20선 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이런 흐름이 아마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약간 따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위치는 맞습니다. 현재 중요한 위치는 맞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지켜주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그래야 즉각적인 상승. 근데 진짜 매도세도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매도세도 강하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또 버텨주는지도 조금 지수는 떨어지겠지만 얼마나 버텨주는지도 핵심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수급적인 요인들은 뭐 크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죠. 현재 천주, 만, 13,000주. 네. 좀 더 들어와 줘야 되죠. 네.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또 티가 날 겁니다. 네, 티가 날 거예요. 네, 이상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내일 첫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